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사자수학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4월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안내 말씀드릴 텐데요. 5월 1일부터 동몽선습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추구편에 이어서 계몽편을 마쳤고요. 이 동몽선습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지난 강의 때 제가 예고편에서 계몽편 끝날 쯤에서 제가 경몽요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동몽선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경몽요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에 계몽편의 내용과 구성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또 새롭게 재해석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몽편을 뭐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는 또 새롭게 동몽선습을 강독하는 것을 따라 해보시면 문장이라든지 다양한 시각에서 자구라든지 어휘를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5월 1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동몽선습에서 만나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자수학 12번째 강의 복습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당 간력하고 충적 진명하라죠. 자, 효도는 당 마땅히 간력, 술목 구조죠. 수로 목적 구조로 힘을 다해야 한다. 다할 갈자니까요. 힘을 다해야 하고, 충적 진명. 자, 충성은 진명. 요것도 술목 구조죠.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할 진짜니까요. 그리고 요 즉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곧즉, 이내 곧 할 때 곧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문장 속에서는 만약에 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할 때가 있고요. 할 때는 아니면 얻는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다 넣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자, 그래서 충성은 목숨을 다해야 한다고, 충성할 때는 목숨을 다해야 한다. 그죠? 충성하려면 목숨을 다해야 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자연스러운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내 곧이라는 해석보다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부지류는 이성지합이라. 자, 그래서 부부의 류는 해놨죠. 이 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인데, 아니면 마땅한 법칙을 나타냅니다. 거기는 부부의 부부지도라고 해도 되고 부부지륜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부부는 두 성씨가 합해진 거라. 요 성씨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는 성씨이지만은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다른 두 집안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성씨이긴 하지만은 두 가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합해진 것이다 라고 해석했죠. 자, 그 다음에 내외유별하여 상경여빈하라. 자, 내외유별, 아니면 남녀유별, 부부유별. 그래서 유별이란 별은 그냥 여기서 이제 분별이라고 있는데, 차별이나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내는 아내를 이야기해 아내의 영역이고요. 외는 바깥 사람인 남편의 영역. 각자 직분이 있고 맡아서 책임과 도의를 다 해야 될 분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역할 분담일 수도 있는데, 내외가 분별이 있어서 해야 할 일, 맡아서 할 일이 둘 다 구별과 구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내외가 분별이 있어서 상경, 서로 공경해야 됩니다. 이 공경은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공경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빈은 이제 손빈자, 손님 빈자죠. 자, 손님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깍듯이 대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도화의, 부덕유순이죠. 자, 부덕. 자, 남편의 도리는, 아니면 남편이 해야 할 도리는 온화하고 의로운 것이고, 아내의 덕은 유순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순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정을 음양적으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여기 말하는 도는
우리가 천지라고 나누면 남자는 천이요, 여자는 지라고 구분하고 하지만 그게 뭐 신분절이나 계층적 차별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고유한 성정, 성질을 배당해서 거기에 딱 넣어서 맞게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단 온화하고 의로운, 남편의 덕은 온화하고 의로워야 되고 아내의 덕은 유순하고 부드럽고 순해야 한다. 성정이. 자, 그리고 이제 부창부수죠. 남편이 노래를 하면 아내는 따라한다. 자, 노래를 따라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창부수 하면 많이 들어봤죠.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서로서로 딱 짝이 잘 맞는 부부를 이야기할 때 부창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창부수면 남편이 노래하고 아내가 따라하면 가도 집안의 도리, 집안의 법칙, 집안의 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 새롭게 해야 될 내용. 자, 먼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동기, 이생, 형우, 제공, 불감, 원노, 골육, 수분, 본생, 일기, 형체, 수위, 소수, 일혈, 비지어목, 동근이지. 자, 오늘은 뭐 크게 깊이 생각할 내용은 없고요. 단순하게 부부 이야기가 또 갑자기 매일이 형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대부분 다 형제들과 하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조목조목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 이게 다 알죠, 그죠? 형제와 자매입니다. 손위, 자자, 이 자자 여러 써도 되고요. 자, 이래 써도 하죠, 그죠? 이렇게 씁니다. 자매 이렇게 쓰고 딱 같이 쓰는 겁니다. 자, 형제, 자매는 동기이생이라. 동기. 자, 요 이자는 일반적으로 앞문장과 앞문장을 이어주는, 특히 수로와 수로를 이어주는 접속사. 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접속 어미, 연결 어미로 나타내는데, 자, 실제 이제 동기이생이니까, 자, 동기를 해석을 할 때 같은 기운이라 할까요? 아니면 기운을 같이 하라 할까요? 기운을 같이. 자, 그래서 이 말리을 이까지 같으면 기운을 같이 해서 태어났다. 이게 원래 있는 문맥이에요. 기운을 같이 해서 태어난 거예요. 같은 기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명사면 같은 기운이랄 거다. 명사가 해석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같은 기운이 되니까 기운이 명사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은 태어나다 수로가 되어버리니까 접속 어미 접속사 역할을 하기가 양쪽이 다 같은 동류를 함께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를 해석을 할 때는 같은 기운, 이거 하나만 같은 기운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걸 동을 수로로 봐버리면 요 기운은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술목 구조이기 때문에 기운이 동사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기운을 같이 해서 태어났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죠? 일반적 해석은 형제와 자매는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자연적인 탄생 과정을 볼 때 형제와 자매 관계는 아주 자연적으로 밀접한 관계,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태어났고요. 한 부모의 동일한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외적인 닮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정이라든지, 어쨌든 같은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통하지 않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형제다. 그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동기, 이생. 동기, 원래는 부사적으로 할 때는 동기생 그러는데 동기, 이생이라 읽으면 됩니다. 아무튼 자, 기운을 같이 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되지만은 기운을 같이 해서 태어났다, 이게 보다 더 문맥적으로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자, 형우 제공, 불감 원노죠. 형우 제공. 이 형우 제공이란 것은 계몽편에서도 했고 여러 편에서 나옵니다. 자, 형은
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애하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제 친구, 친우할 때 우라고 하지만은, 자, 형용사 수로로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우는 우애하다. 우애하다. 이 우애는 형이 동생을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우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우가 형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이제 공이죠. 공손할 공자, 공손하다는 거. 공경하고 공손하다는 거. 자, 그리고 간혹가다 이 아우 제자가 기본적으로 아우 제자만 가지고도 우리 공경할 제 그랬죠. 공경할 제. 근데 여기서 이제 형제의 의미로 썼기 때문에 공경할 제는 이렇게라도 쓰고 앞에 마음 신변을 붙이고 공경하다는 의미로 제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형은 아우에게 우애해야 하고, 자, 우애한단 말이거든. 그 다음에 아우는 형에게 공손해야 하면, 자, 감히 뭐뭐 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면 감히 뭐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감히 원망하거나 성내지 말라. 감히 원망하거나 성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형은 아우에게 우애하고 아우는 형에게 공손하게 대하며 감히 서로 원망하거나 성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형과 동생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모습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반대로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형제가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은 차마 그 같은 꼴불견은 없죠. 아무튼 형이 먼저이고 아우가 다음인 것은 하늘이 내려준 질서죠. 순서죠. 자, 어쨌든 형은 동생을 잘 보살펴 주고, 이것은 이제 우애로운 마음이라 하고요. 동생은 형에게 공손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야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연적으로 같은 기운을 타고난 사람인데다가 잘 지낼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서로서 관계가 돈독해지겠죠. 그런데 또 너무 격이 없으면, 형제지간에 격이 없고 서열이 없으면 뭐 친구인 듯하고, 그죠?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면 너무 친구인 듯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본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위에서 보기에도 좀 거북할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아무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런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자칫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형우 제공 불가문노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골육수분 본생일기죠. 골육수분 본생일기.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골육하면 골은 뼈고 육은 살이죠. 자, 수는 비록 뭐뭐 할지언정,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은 나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비록 나누어질지라도, 아니면 나누어질지언정, 본생일기라. 자, 본래. 자, 태어났다는 겁니다. 뭐, 하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의 기운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다 앞에서 다 한 번씩 다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뼈와 살은 비록 나눠졌지만 본래 한 기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부모의 뼈와 살을 나눠 받은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형제 관계인 거죠. 그러므로 형제가 비록 형태상으로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의 동일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점은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죠. 자, 이런 표현 많습니다. 본생, 본래, 본대, 본래, 생, 일기. 하나의 기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 형체, 수의, 소수, 일혈이죠. 형체, 수의, 소수, 일혈. 자, 형체. 이 형은 기본적으로 겉에 있는 형태죠. 그냥 겉에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체는 뼈와 관련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받침이 준 거죠. 아무튼 형체라고 할 것 같으면 물건의 생김새나 그 바탕이 되는 몸체를 형체라고 합니다. 자, 형체가 비록 다를지언정, 자, 소.
이 소자도 여러 가지 보면 이 소자가 희다는 의미도 있고요. 힐소라고 하죠. 힐소. 그 다음에 본디소라고 하고 또 바탕소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나왔던 경우 아까 앞에서 이제 본생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때 본디소, 본래 수 받았다는 거죠. 그죠? 자, 일혈 하나의 핏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의 핏줄이 아니고 하나의 핏줄인데 여기 하나의 핏줄은 한 핏줄은 뭐 같은 핏줄이라는 의미죠. 그죠? 이 일자가 동의 의미입니다. 동혈이나 같은 피를 하나의 같은 피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흔히 그러죠. 그죠? 피는 못 속인다. 한 집안이나 형제들, 자식들을 볼 때는 자,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을 흔히 하죠. 또 사회 곳곳에서 자, 같은 피를 지닌 사람들이 지난 사연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겠죠. 같은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뭐 유교적 마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그 피에 관한 집착적인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떻든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안에서도 형제 간의 결집력을 느끼기도 한 것이 알고 보면 피란 것이죠. 피.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다소간의 노력이 필요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형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애 있게 동생을 대하고 동생은 공손한 태도로 형을 대하는 등의 그 노력.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피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그 관계가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 옛 사람들의 생각은 형제는 하나의 기운, 아까 일기, 하나의 피, 일혈에서 비롯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가지게 되죠. 자, 그 다음. 자, 비지어목 동근이기 해놨죠. 그죠? 동근이지. 기가 이지죠. 가지지자죠. 자, 보면 요 가지자는 그것에 비교하다 견줘보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그것을 비교해보면 뭐냐? 나무에 그것을 비교해보면 뜻이죠. 아니면 그것 해도 되고 이것 해도 상관없습니다. 갈지자는 뭐 1인칭, 2인칭, 3이 다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자, 동근 뿌리는 같고 자, 이지죠. 가지지죠. 가지는 다르다 그랬죠. 그죠? 우리말에는 그렇죠. 뿌리는 같고 가지는 다르다 그러니까 주술주술 관계 같지만은 그죠? 자, 같은 뿌리 다른 가지를 가졌다 해도 되고요. 상관은. 아니면 술목 구조로 해서 자, 술목이 안 되구나. 뿌리가 같고 그다음에 요 가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술보가 되겠네. 술보의 관계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나올 내용입니다. 비지어수. 자, 이것을 물에 비유해보자면 물에 비유하자면 자, 동류. 자, 근원이 동류니까 뭐예요? 이 근원이 같고 또 흘러가는 곳이 다르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원. 비유하자면 요 근원이 같고 자, 흘러가는 것 흐름이 다르다. 그다음에 요것도 술보로 해석하죠. 그죠? 요 보관계는 전부 다 이가 같은 우리가 주격조사처럼 해석은 하지만 실제 만약에 이 문장 자체가 주어 수로 문장일 것 같으면 거꾸로 돼야 되겠죠. 원동 류이가 되면 되는데 실제 동사 뒤에 나오기 때문에 동사 뒤에서 이 가로 자 요것에 주격조사 같이 이 가로 해석되는 것들은 전부 다 보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근원이 같고 자 흐름이 다르다. 아무튼 앞에 비지어목 자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자 뿌리가 같고 가지가 다르다니까 수로보 형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짧게 했죠. 그죠? 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전체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동기이생이라. 형우 제공하여 불감 원론이라. 골육수분이나 본생 일기니라. 형체 수이나 소수 일혈이니라. 비지어목하면 동근이진이라. 가지지자 동근이진이라. 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형제자매는 동기. 자, 기운을 같이 해서 태어났다. 기운을 같이 해서 태어났다. 아니면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막 이렇게 의역해도 됩니다.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이 의미는 의역이고요. 그럼 기운을 같이 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우 제공하여 불가 못 누렸죠. 자, 형은 우애하는 거는 동생한테 우애하는 거죠. 아우는 형에게 공손해야 하며 불감 원노라. 감히 원망하거나 노하지 말라. 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육수분이나 본생 일긴이라. 자, 뼈와 살은 비록 할지언정, 자, 나누어졌을지언정, 아니면 나누어졌으나, 본래 생일기, 자, 생이 수록입니다. 일기, 한 기운에서 태어났다. 형체, 수이나, 자, 형체가 비록 다를지언정, 다르나, 자, 원래 소는 희다는 의미도 있고, 바탕, 소질, 본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본래 의미입니다. 자, 본래, 받았다는 거예요. 뭐요? 일혈에서, 근데 한 핏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한 핏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비지어목하면, 자, 그것을 나무에다가 비유하면, 자, 동근이지라. 동근. 뿌리가 같고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는 같고 가지는 다르다. 어쨌든 웃는 이가를 해도 되지만은 이가가 될 수 있으면 이가로 해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짧게 마쳤죠. 짧게. 왜냐하면 꼰대 소리 좀 안 하고 글자 위주로 강독했기 때문에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1일부터 동몽선습 강의가 시작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 사자수학도 틈틈이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